안녕하세요.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쌀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으로 자리 잡아왔죠. 한국에서는 쌀 없이는 식탁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쌀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식량이 되었을까요? 먼저 쌀은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잘 맞는 작물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온과 습도가 적절한 조건에서 쌀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쌀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제사, 명절 등 여러 전통 행사에서 쌀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쌀은 특히 건강한 탄수화물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기에 적합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인데요. 쌀은 이러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한 쌀에는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쌀은 우리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쌀이 가진 영양 성분과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나이든 분들에게 유익한 기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주된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원천으로 활동에 필요한 힘을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공기에는 약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으며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일정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해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한 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특히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어 쌀에 포함된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될 경우 피로감과 식욕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 B2 역시 신진대사를 촉진해 신체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에는 다양한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인과 같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 생성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돕고 이는 치아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쌀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쌀은 글루텐이 없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위와 장에서 부드럽게 소화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쌀을 죽이나 누룽지 형태로 조리하면 소화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위장에 자극이 적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식욕이 떨어진 분들이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은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중요한 노년층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섭취할 때 현미나 잡곡을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식사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적은 양의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쌀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건강한 칼로리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노년층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쌀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B2는 뇌 활동을 지원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또한 쌀에 포함된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쌀을 현미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 E와 식이섬유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인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중요한 식품인 쌀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미, 현미, 흑미, 정미 등 여러 종류의 쌀은 각기 다른 영양소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쌀 선택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쌀인 백미입니다. 백미는 현미에서 겉껍질과 눈 부분을 제거하고 도정 과정을 거친 쌀입니다.
흰색이고 부드러워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맛이 담백하고 씹는 식감이 부드러워 특히 소화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 적합한 쌀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도정 과정에서 쌀 눈과 껍질에 있는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백미는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의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특성이 있어 당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백미를 다른 곡물이나 잡곡과 섞어 먹으면 영양소를 보완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현미는 백미와 달리 쌀의 껍질을 일부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도정 과정을 최소화해 쌀의 눈과 껍질이 남아있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현미의 비타민 E, 셀레늄, 식이섬유 등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유익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미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의 식감이 다소 단단하고 껍질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래 불려서 밥을 짓거나 현미를 갈아서 죽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흑미는 검은색을 띠는 쌀로 특유의 짙은 색상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흑미는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항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흑미는 백미와 함께 섞어서 밥을 지으면 색다른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찹쌀과 섞어 찰밥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흑미는 특히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시니어 여성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다만 흑미 역시 소화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해 백미나 다른 곡물과 섞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미는 붉은 빛을 띠는 쌀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흑미와 비슷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미는 특히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미는 현미와 비슷한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장 건강에도 좋으며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어 당뇨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정미는 현미와 유사한 식감이 있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백미와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니어분들께는 백미와 현미를 함께 섞어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미의 부드러움과 현미의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소화와 영양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특히 어려운 분들은 백미와 흑미, 정미를 적절히 배합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매일 섭취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쌀 섭취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와 섭취 시 피해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쌀은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적절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쌀밥은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을 올리는 식품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지방 축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자주 한다면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고 잡곡이나 채소를 곁들여 혈당 급상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정된 백미는 섬유질이 적어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백미보다 섬유질이 많아 혈당의 상승을 늦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쌀 대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하는 복합, 탄수화물인 귀리, 보리, 콩류 등의 곡물로 밥을 짓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쌀밥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룽지나 튀김, 볶음밥처럼 쌀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쌀 속에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변형되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조리된 전분이 많은 식품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다량 섭취할 경우 발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룽지나 튀김 등을 자주 섭취하기보다는 쌀을 물에 충분히 넣고 낮은 온도에서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 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은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 대체 식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정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는 쌀보다 단백질과 몇몇 미네랄이 풍부한데 쌀만으로 식단을 구성할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 불내증으로 쌀을 주로 섭취할 때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 두부, 견과류를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은 비소에 오염되기 쉬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비소는 자연적으로 토양과 물에 존재하며 일부 지역의 쌀에는 무기비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무기비소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질환, 심장병,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게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소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쌀을 조리하기 전 물에 여러 번 씻고 물을 충분히 넣어 끓인 후 남은 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밥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쌀만 계속해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쌀을 교차로 섭취해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백미는 현미보다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백미 위주의 식단은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유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백미만 섭취할 경우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백미와 함께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고섬유질 곡물을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섬유질을 보충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쌀 농사에서는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쌀에서 이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농약, 유기농 쌀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조리 전 쌀을 충분히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세척만으로도 농약 성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농약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정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고 조리 방법을 신경 써서 쌀을 건강하게 즐기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쌀이 우리 삶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주고 적절한 조리와 섭취 방법을 통해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죽, 누룽지, 영양밥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양과 균형 잡힌 곡물 섭취로 건강한 혈당 관리도 가능합니다. 쌀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며 매일의 식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